안녕하십니까. 책 굽는 붕어빵 TV입니다. 오늘은 유연함의 힘이란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로는 The Power of Flexing입니다. 유연함으로 쓰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은이는 수잔 웨시포드고 옮긴이는 김정혜 씨입니다. 출판사는 상상스퀘어. 자, 이 책에 대해서 앤젤라 더크워스, 애덤 그랜트, 마셜 골드스미스, 다니엘 핑크가 이제 극찬한 책인데요. 특별히 다니엘 핑크는 이런 책을 지었죠. 언제 할 것인가, 드라이브,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저자 다니엘 핑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대단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이제 극찬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은이 수잔 애시포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애시포드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조직 행동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미시간 대학 로스경영대학원에서 조직 행동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다트머스 대학 터크 경영대학원에서 8년간 교수로 근무한 후 1991년 미시간 대학 교수진에 합류했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로스스쿨 선임 부학장,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부학장으로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 MBA 프로그램의 교수진 이사로 근무를 했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관리 조직학 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애쉬포드는 셀프 리더십, 또 적극성, 상향식 변화, 리더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로스스쿨의 MBA 프로그램에서 협상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여성 커리어 전문 기관인 인포럼의 최고 경영진 프로그램과 시카고의 선도적 여성 임원 프로그램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옮긴이 김정혜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상은 리스 주식회사에서 근무했고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비영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SLP 과정을 수료하고 버지니아의 컬럼비아 칼라지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했습니다. 현재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 중인데요. 옮긴 책으로는 여러분 잘 알듯이 디자인, Your Life, 빈대는 어떻게 침대와 세상을 정복했는가,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리더십은 누구의 것인가, 미래 사상가들에게 묻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무리할 것들, 나폴레온 힐의 성공으로 가는 마법의 사다리, 하버드 인텔리전스,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 위대한 성과의 법칙, 설득의 힘 등 이러한 다수의 책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들어가면서 일과 삶에서 성장 게임을 계속할 용기와 역량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프롤로그를 보면은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그래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당신은 지난 20여 년간 성공적이고 널리 존경받는 조직을 이끌도록 누군가를 도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그 조직의 운전대를 통째로 넘겨받았다. 당신은 리더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맥이 베일리스가 딱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설상가상 베일리스가 도전해야 하는 과제는 세 가지였고 모두 똑같이 위압적인 데다 나쁜 일은 몰려온다라는 속담처럼 일과 삶에서 한꺼번에 닥쳐왔다. 베일리스는 자신이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의 수뇌부에서 벌어진 커다란 변화 때문에 첫 번째 도전을 맞이했다. B2B, 다시 말하면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이죠. B2B 기반의 유명 교육회사 징트레인의 공동경영 파트너였던 베일리스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회사도 나날이 번창했다. 고객과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과 수익도 동반 성장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 중 한 사람인 베일리스에게는 희한한 버릇이 있었다.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직속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요리조리 피해온 것이다. 베일리스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공동경영 파트너인 스테스에게 말했어요. 직원은 얼마든지 뽑아도 좋아요. 난 당신 직속이어야 해요. 베일리스의 제안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고 베일리스의 정돈된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테스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스테스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한테도 좋은 일이었을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제 어쩌지? 모두 나한테 업무를 보고하게 됐잖아. 베일리스는 베테랑 경영자이자 뛰어난 조언가였다. 그는 이제껏 거래처의 리더들이 리더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팀 전체가 베일리스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리더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까다로운 고객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상충하는 여러 전략적 요구의 균형을 맞추는 모든 일이 온전히 베일리스의 손에 떨어졌다. 베일리스는 자신이 최고 경영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회의가 들었다. 회사 창업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지금의 리더십과 대인관계의 기술만으로 새로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사적으로도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그중 하나는 충분히 예견한 일이었지만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었다. 막내딸이 타지의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베일리스와 남편은 25년이 넘는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빈 둥지를 지키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충격을 받았다. 베일리스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2번이나 더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병증이 올 위험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베일리스의 직무 능력을 저해할지도 몰랐다. 그는 회사, 가정, 건강에 닥친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와 개인으로서 효율을 발휘해야 했다. 베일리스는 두 가지 답을 찾아야 했다. 다양한 분야에 내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토록 감정이 날뛰는 힘든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 개인적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베일리스의 답은 많은 것을 좌우할 예정이었다. 먼저 자신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족, 동료, 고객도 영향을 받을 게 분명했다. 베일리스가 제 손으로 세운 회사는 물론이고 그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긴 직원들의 성공 여부도 그 대답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맥이 베일리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과제였다. 하지만 우리 역시 새로운 기술, 통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베일리스처럼 갑자기 성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와 그로 인한 불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에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데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 책에서 제안하는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하라. 장담하건대 당신은 자신조차 몰랐던 모습과 능력에 눈뜰 것이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때 필요한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유연함의 기술을 배우러 오신 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의 글을 남겼는데요. 이 책에는 매기 베일리스와 당신, 나 같은 보통의 사람이 소프트 스킬, 즉 대인관계, 인적 자원관리, 팀 구축,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기술을 총칭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이제 옴기니가 이제 해설을 해 놓으셨고요. 자, 어쨌든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대거 수록했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 탁월한 의사소통, 기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리더십, 적응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소프트라는 단어 때문에 이 능력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세계적인 회계 및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발표한 글로벌 인적자원 동향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응답자의 92%는 소프트 스킬을 직원 유지, 리더십, 의미 있는 문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았다.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맞닥뜨린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려면 이런 기술은 필수다. 비영리 단체, 교회, 지역사회 조직, 가족 등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집단에서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재료는 같다. 여기서 원재료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을 말한다. 이 원재료로 무엇을 만들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즉, 소프트 스킬은 경험에서 배우고 통찰력을 키우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유연함의 기술이 소프트 스킬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도와준다. 유연함의 기술은 당신이 일과 삶에서 더 효율적으로 살도록 안내한다. 즉, 개인에게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누구나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효과를 증명하는 기둥은 총 3개다. 첫째, 유연함의 기술은 이제까지 내가 상호작용해온 학생, 차세대 리더, 고위 리더와의 경험에 토대를 두었다. 둘째로, 지금껏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개발하도록 도와준 다양한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나와 내 학생들이 존경하는 사람과 리더를 상대로 75건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연함의 기술은 삶의 효율을 높여주는 유일무이한 자기개발법이라고 자부한다. 유연함의 기술에는 다른 자기개발 기술과 확연히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주도성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성장의 주인이라는 의미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왜 성공하고 싶은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습이나 자기개발 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명칭에 있다.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각자의 욕구, 필요, 자원에 맞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직무, 상사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단기 프로젝트, 자녀 양육, 결혼생활, 종교활동 등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한 뒤 한동안 쉬고 원할 때 다시 시도해도 된다. 세 번째 특징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을 이용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요한 기술을 새로 개발하려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또 회사에서 잠재력이 큰 인재로 인정받아 회의 업무를 맡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기회가 제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할까? 앞서 말했듯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좋은 원재료가 있다.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일상의 경험을 활용해 개인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유연함의 기술이 그 길을 열어준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 개발 중 하나인데 큰 프로젝트를 짧은 주기로 나눠 신속하게 반복하고 반복 주기를 계속해 나가며 기능을 하나씩 추가로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옴기니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개발 방법론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유연함의 기술은 하나의 반복주기인 스프린트이고 육상에 비유하면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단거리 경주를 반복하는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유연함의 기술은 재미있다. 자기 개발은 무겁고 비장한 개념이 아니며 위압적이고도 고통스러운 과정도 아니다. 유연함의 기술은 실험이 핵심이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 실패와 실수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한다. 아무리 세상 일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실험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꿀 확률은 거의 없다. 하지만 실험이 하나둘 축적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신은 평범한 삶 속에서 놀라운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신선한 아이디어, 독창적인 문제 접근법, 참신한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또한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해 실험하는 내내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가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몰랐을 당신의 면면을 즐겁게 탐구할 수 있다. 이제까지 비즈니스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했다. 정규 경영학 석사 이후 석사 과정 학생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 경영학 석사 과정 학생들은 컨설팅 과제의 기본 얼개를 짜기 위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의 학생 수백 명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평생 활용할 전략으로서 유연함의 기술을 배웠다. 또 각자의 조직에서 이를 활용한 사람도 많다. 이렇듯 목표가 달라도 그들 중 상당수는 유연함의 기술이 개인과 리더로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유연함의 기술은 일상의 활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다루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이것만으로도 유연함의 기술이 놀랄 만큼 유익하고 재미있으며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연함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매기 베일리스가 삼중고로 힘들어했던 때에 유연함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면 된다. 베일리스는 뉴노멀이 침투한 새로운 일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베일리스는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부터 결정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파악한 후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지 깊이 고민했다. 베일리스는 자신의 리더십에 두 가지 약점이 있음을 걱정했고 각각의 목표를 따로 정했다. 첫 번째로 주위 사람의 의견과 아이디어에 더욱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생긴 지독한 스트레스를 포함해 개인적인 도전에 맞서기 위한 목표도 정했다. 마음 챙김과 감사하기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자기훈련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물론 베일리스는 목표 달성이 힘들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뻔했다. 10중 8구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될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함의 기술 첫 단계에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자,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좀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자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왜 누군가는 성장을 포기할까? 평생 동안 성장하는 사람의 원동력과 비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바쁘고 도전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여정은 학자의 내게도 소중한 기회였다. 나는 그런 경험 덕에 사람들의 성장을 과속화하는 일련의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정립했다. 조직의 일원이든 아니든 리더십 능력을 키우고 싶든 효과적인 협업 능력을 키우고 싶든 직무상 문제에 봉착했든 단지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어서든 모든 사람이 이를 위해
내가 찾아낸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유연함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핵심은 복잡한 과정에서 유연함의 기술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적 효율을 높인다는 말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 스킬을 익힌다는 뜻이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책에 소개한 방법이 일과 삶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다. 그리고 유연함의 기술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최고의 스승은 책이 아니라 바로 경험이다. 이 책의 저자인 나도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어쨌든 이 책은 우리가 스스로 최대한 성장하기 위해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자, 그러면서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진정한 학습 여정이 시작된다. 그 순간부터 성장은 당신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몰입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도 자네들을 도와줄 수 없다. 자네들이 자신의 스승이 되어 평생 가르쳐야 하네. 자립과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는 그 교수의 메시지는 명백하다. 그러면서 또 성장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나는 2장부터 7장까지 각 장에서 유연함의 기술이 제공하는 문제 접근법을 하나씩 해보려 한다. 8장에서는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환경을 활용하는 법을, 9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장 여정을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볼 예정이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성장의 무대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상황과 문화적 환경을 깊이 탐구하려 한다. 아울러 기업을 비롯해 다른 조직이나 구성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생각이다. 특히 이 두 장에서 소개하는 지침은 구성원의 성장을 독려하고자 하는 모든 리더와 건강하고 성장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할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유연함의 기술이 가진 장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개하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으니 당신은 이미 중요한 첫발을 뗐다. 이제부터는 이 책에 담긴 유연함의 기술에 담긴 비밀을 풀어가면서 그 여정을 계속하는 일만 남았다. 건승을 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참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걸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1장은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그래서 유연한 사람만이 경험해서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2장은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셋. 그래서 경험은 학습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3장은 성과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연성 강화 목표의 학습 초점을 맞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내면의 과학자를 깨워라. 그래서 실험 계획 수립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5장은 성장 공동체를 구축하라. 그래서 피드백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라. 멀리 내다보면서 체계적으로 성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실전 노트가 있는데요. 6장의 끝에 보면 성찰하여 삶의 질을
높여라 이런 실전 노트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7장은 감정을 학습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법.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8장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이용하라. 그래서 아픈 경험에서도 교훈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9장은 유연함의 기술을 알리는 코치가 되어라.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유연성이 조직의 경쟁력이다.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한 직원 개발 프로그램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학습 조직과 유연함의 기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소프트의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3페이지에 보면 40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성장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에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이 덜 완벽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마음과 정신 영역을 인지하고 해부해야 한다. 학습 마인드셋으로 자신을 무장하면 가끔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도전을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뿐 아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유의적인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유지하는 힘도 생긴다. 사람들이 성장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일은 나의 목표이자 내 삶을 충만하게 해준다. 물론 사람마다 효율을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말이다. 당신이 이 책에서 그런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에서 그 경로를 계속 따르도록 해줄 체계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나의 가장 큰 바람이 이루어졌다. 이제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다. 부디 성장의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08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감사의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자료에 대해서도 쭉 1장에서 프롤로그 또 1장에서 11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까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참고 자료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수십 년간 경력의 리더십 전문가가 알려주는 행동을 바꾸고 소프트 스킬을 익히며 일과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간단한 비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실험, 유연함의 기술을 시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끊임없는 성장만이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성공과 성취로 가득한 삶을 꿈꾼다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싱크 어게인 저자 겸 테드 팟캐스트 워크라이프 진행자 애덤 크랜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잔 애시포드의 성구적인 연구는 주도성과 적응력에 관한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제는 애시포드의 저서가 세상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바꿀 것이다. 피드백을 구하고 신속하게 배우고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예리하고 실질적인 통찰이 가득하다. 전문가만이 가진 기지가 번득이듯 애시포드의 조언은 격동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다. 자, 마셜 골드스미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 마셜 골드스미스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스킬은 인생의 필수 기술이지만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 애시포드가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 스킬에 관한 궁극의 도구함을 세상에 선물한다. 유연함의 기술이 제시하는 안내를 받아 일과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함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저자 겸 짧고 굳게 일합니다. 공동저자의 스콧 소넨샤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기반을 두는 수잔 애시포드의 이 첫 작품은 매력적인 실제 사례의 결정체다. 애시포드는 이 책에서 유연함의 기술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알려준다.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지름길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일에서 성장하고 싶은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 성공과 성취로 가득한 경력을 꿈꾸는가, 이 책에서 그 꿈을 앞당겨주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또 그릿, 여러분 그릿 알죠? 열정이라는 그런 책이죠. 그릿 저자 겸 팟캐스트, 괴짜 경제학,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공동 진행자로서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해 수잔 애시포드가 큰 일을 해냈다. 30년 넘게 MBA 학생과 비즈니스 리더를 가르친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보석 같은 책이다. 그들은 모두 애시포드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니 이 책의 산증인이다. 자, 지금까지 책 굽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